2008년 5월 16일, 사건은 인도 노이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아루시가 자신의 침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아루시는 1994년 5월 24일 라제시와 누푸르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루시는 춤을 추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의사였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아루시의 부모님은 일을 마치고 오후 9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루시와 부모님은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은 아루시의 방으로 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했습니다. 원래 아루시의 생일에 줄 계획이었으나 일찍 택배를 통해 도착해서 미리 생일 선물을 준 것이었죠. 아루시는 밤 10시 10분에 자신과 부모님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그 후 부모님은 아루시의 방에서 나갔습니다. 11시경 라제시는 누푸르에게 아루시 방에 있던 인터넷 라우터를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아루시의 방에 갔을 때 아루시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인터넷 라우터를 켜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제시는 몇몇 주식을 보았고 치과 사이트를 검색했으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1시 41분 53초가 마지막 인터넷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아루시는 보통 자정이 넘도록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날 밤 아루시의 친구는 전화를 걸었지만 아루시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10분에 아루시의 전화기가 꺼진 걸로 보아 경찰은 배터리가 나갔거나 압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경, 가정부 바라티는 아루시의 집에 출근하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가정부였던 햄나즈에 의해 안으로 들어갔지만 무슨 일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햄나즈 대신 누푸르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소 부부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고 보통 햄나즈가 가정부나 손님을 들여보내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가정부 바리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리티가 들어가자 라제시도 깨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부부가 딸의 방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곳에서 아루시를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던 부모님을 보았고 아루시는 침대에 누워 목에 자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7시 15분,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략 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범죄 현장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DNA의 무결성은 손상되었고 28개의 지문 샘플은 대부분 얼룩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범행 현장을 차단하지 않았고 법의학팀이 증거 수집을 위해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허가 없이 자유롭게 아파트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실로 증거의 90%는 이미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아루시가 살해되었을 때 가정부였던 햄나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오르게 됩니다. 햄나즈가 범인이라고 부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햄나즈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루시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아루시가 저항하자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루시의 시신은 오전 8시 30분경 경찰관 2명이 부검을 위해 데려갔습니다. 오후 1시쯤 시신을 집으로 데려왔고 아루시를 화장하게 됩니다. 저택에서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잠겨있던 테라스 문 손잡이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바닥과 계단에는 피 묻은 얼룩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라제시에게 테라스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슨 일인지 라제시는 열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하루 종일 실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죠. 다음 날 부부는 아루시의 유골을 강에 뿌리기 위해 겐지스 강으로 떠났고 그때 경찰은 테라스의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놀랍게도 햄나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햄나즈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부에게 말했고 라제시는 경찰에게 시신이 햄나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상과 부패 상태 때문이라고 말했죠. 나중에 햄나즈의 친구가 그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이 햄나즈를 자신의 침실에서 살해 후 테라스로 끌고 가 테라스의 문을 잠궜고 거실로 돌아와 위스키를 마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위스키 병에는 두 희생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루시와 햄나즈는 휴대폰을 갖고 있었지만 살인사건 이후 두 전화기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골프채로 구타를 당했고 목에는 칼에 의한 자상을 입었습니다. 아루시의 사적인 영역엔 눈에 띄는 구멍이 발견되었지만 정액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희생자 모두 그날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수사관들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살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부들이 의심을 받았고 그들은 신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경찰은 물론 언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루시의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루시의 침실과 그녀의 부모 사이의 거리는 2미터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고 살인사건 내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아루시는 밤에 자신의 방을 잠가두곤 하는데 강제로 방에 들어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루시의 방 열쇠는 부모의 침대 옆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열쇠는 아루시가 살해된 후 거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살인범이 어떻게 열쇠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부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아침 라제시는 경찰에게 자신의 집에서 시간 낭비를 멈추라고 말했고 대신 햄나즈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심지어 그는 경찰에게 햄나즈의 고향에 갈 수 있는 비용을 자신이 충당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누프르의 휴대폰은 5월 15일 오후 7시 40분부터 5월 18일 오후 1시까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전원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희생자의 혈흔이 발견된 위스키 병은 나무판자 뒤에 숨겨둔 미니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꺼내든 사람은 분명 집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부는 아루시의 시신을 빠르게 화장하였고 아루시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조급함을 보이기도 하였죠. 아루시의 범죄 현장은 마치 차려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루시의 방에는 베개와 침대, 벽과 바닥, 그리고 침실 문 앞쪽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루시 주변의 몇 가지 물건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루시가 살해된 후 배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햄나즈는 죽기 전에 몇몇 친구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었습니다. 라제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햄나즈가 알게 되었고 라제시는 햄나즈에게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며 협박해 왔었습니다. 경찰의 이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햄나즈가 라제시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라제시는 이 문제를 의논한다는 핑계로 햄나즈를 테라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제시는 햄나즈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아루시가 목격하게 되었고 증인이라는 이유와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된 이유로 그녀 또한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햄나즈는 아루시의 침실에서 아루시를 성폭행하였거나 합의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라제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햄나즈를 테라스로 데려가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라스의 문을 잠그고 딸도 살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살해 후 라제시가 위스키를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부부는 햄나즈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부부는 딸을 살해한 파렴치한이 되었고 이렇게 이 사건은 종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년 후인 2017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고등법원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죠. 법원은 이 사건이 명확한 증거와 증인도 없으며 경찰이 제시한 이론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스키 병이나 희생자들의 피 묻은 옷에서는 부부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물리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라제시의 골프채는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DNA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닥과 계단에 피 묻은 발자국 사이즈는 라제시의 발 사이즈와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라제시가 경찰에게 햄나즈를 추적하라고 요청한 것은 당시 햄나즈가 행방불명이었고
그가 명백한 용의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진범이라면 어설프게 위스키 병이나 바닥에 혈흔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부부는 창문형 에어컨을 켜두었고 문을 닫은 후 잠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똑같이 재현했고 아루시 방에서 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자유를 되찾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